안녕하세요. 부동산학과 학과장 정환성입니다. 연말이 이제 됐죠. 그래서 한 해가 참 빨리 가고요. 여러분들 그 한 해 동안 많이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오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따가 교수님 모시고 같이 뒤풀이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경매를 대표적으로 지금 앞에 내세워서 특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 많이 추가하고 있고요. 특강도 우리가 좋은 주제로 해가지고서 아주 실용적인 그런 내용으로 특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범 교수님 소개 좀 드리자면 이론과 실무를 다 갖추고 계시고 우리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시는 부동산 경매 쪽에서는 가장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도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현장 실전 경매 지금 많이 들으셨을 거고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부동산 경매 심화 과정 그 과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강의 듣고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꼭 두 번 인사를 드려야 답이 옵니다. 살짝 좀 분위기 파악부터 좀 할게요. 이번 지난 학기에 제 수업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예. 제가 오늘 주제가 가등기에 대한 내용인데, 당연히 가등기 중요한 권리 등기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좀 다뤘어요, 일부.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살짝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똑같이는 안 가고 수업 시간에 우리 못했던 얘기까지 조금 가미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등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여받은 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강을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1시간 동안 뭘 얻어가시겠어요, 그죠? 시간 제한 물론 있고요. 제 전달 능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냥 오늘은 좀 제가 그래서 복장도 이렇습니다. 좀 재밌게 연말 파티하는 분위기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30분을 더 늘려요? 알겠습니다. 가등기예요. 오늘 한번 봐야 될 게, 가등기는 우리 한문으로 쓰면 미리 가짜를 써서 미리 하는 등기입니다. 어떤 등기, 부동산에 설정되는 그 권리에 대한 등기를 미리 하는 등기를 우리가 가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등기 그러면 경매책에서는 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다시 말해서 나중에 소유권 등기를 내 쪽으로 가지고 올 건데 그 등기를 지금 못하고 그런다 6개월 후에 할 수 있다. 근데 그 6개월을 기다리다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권리들이 막 침투해 들어오면 그만큼 소유권 이전을 받아도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받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경고적 효력, 순위 보존의 효력, 이걸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대부분 설명이 여기서부터 가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또 학교고요. 학문적인 접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 가등기라는 것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만 가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를 다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등기,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등기 저걸 왜 해? 그냥 소유권 등기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때 해서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 그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집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집, 아파트들을 관심이 제일 많으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A가 주택을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B한테 팔기로 해요. 매매 예약이라고 하죠. 그죠? 매매 예약을 합니다. 내년에 팔기로 한다. 살 거면 지금 사지. 왜 내년으로 넘기나? 이게 그냥 단순히 매매 예약일 수도 있고요. 매매 예약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된 상태에서
계약금, 중도금 넘어간 상태에서 잔금을 좀 길게 잡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전히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누구로 나와요? A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3자들은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 따라 이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테고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A가 야, 내 아파트, 내 집 싸게 줄 테니까 네가 가져가 라고 한다면 얼씨구나 하고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불안한 겁니다. B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사가지고 벌써 중도금까지 다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A한테 가서 야, 잔금은 뭐 3개월 후에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때 줄 건데 지금 내가 좀 불안하니까 소유권 등기를 나한테 넘겨줄래? 라고 요청을 하면 A가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당연히 안 넘겨주겠죠. 그죠? 그럼 잔금 내나 잔금을 완납을 해줘야 소유권을 넘겨주지. 이렇게 항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때 물론 가등기도 현재의 소유자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필요한 인감증명서라든가 또 가등기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 도장도 찍어야 되고요. 당연한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협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A가 B에게 그래 해줄게. 그래서 가등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는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B가 매매 예약 또는 매매 계약에 따라서 가등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등기. 이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겠어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일 겁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를 다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도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등기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C가 만약에 이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C가 가등기가 있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C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한 B가 나중에 본등기를 치면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C가 소유권을 넘겨받았고요. 그 다음에 D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B가 매매 예약이 완결이 돼가지고요. 그 시점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칩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 시점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이 시점에. 그러면 가등기로서는 매매 순위 보존의 효력과 경고적 효력밖에 없는데 본등기가 쳐졌으니까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동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효력이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B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시점이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를 설정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요. C가 A한테 소유권을 넘겨받을 요때 당시에 돈 주고 넘겨받을 당시에 자기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A니까 A한테 돈을 주고 샀는데 1년 후에 6개월 후에 본등기를 침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실관계가 뒤집혀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혀 버리냐면 요 가등기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때 B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사실관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C는 B 소유의 부동산을 A한테 돈 주고 샀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가등기 쳐놓고 본등기를 안 쳤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등기를 쳐버리면 이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 물건을 얘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그거 없어집니다. 효력을 잃어버리고요. B 저당권은 누구한테 돈을 꿔줬어요 지금? C한테 돈 꿔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B한테 있는데 C한테 돈을 꿔주고 B 소유 부동산에다 저당권을 설정한 셈이 돼서 이것도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가등기의 실익이에요. 가등기를 설정하는 실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어떤 의미,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A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집을 시장에 내놨다. 이거 누가 사가라 라고 시장에 내놨을 때 C가 안 사겠죠. 그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정식적인 거래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 A가 야 내가 이거 가등기권자한테 잘 얘기해서 돈 주고 이거 풀어줄게. 그래서 정말이지? 꼭이야? 이러고 굉장히 우매한 결정입니다만 그래서 넘겨받는다든가 이러지 가등기가 있는데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 설정 후에 권리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사례를 든 거죠. 사실상 가등기는 보등기 치면 순위보존의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고적 효력이 있다. 너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했다간 크게 다친다라는 경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서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게 어떤 쉴드를 치는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등기예요. 간단하죠, 되게. 그죠? 근데 뭐 만약에 이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가 아니고 저당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가등기니까 아직 저당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본등기 쳤다. 그러면 본등기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요. 이 저당권 설정 시점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매할 수 있고요. 다른 채권자 또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 집이 경매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B가 배당 순위에서도 요 D 저당권보다 더 선순위로 배당을 받겠죠. 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요게 가등기입니다. 굉장히 가등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간단한 권리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거를 뭐 쓸 일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경매 사건 보다 보면 굉장히 자주 눈에 띄는 게 요 가등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가등기 분석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지금 경매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매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우리가 낙찰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가등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가등기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가등기라는 것은 나중에 매매 예약이 완결됐을 때 그 완결 시점에 소유권을 땡겨오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등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가등기 채권자 B는 이 주택에 대해서 돈을 목적으로 설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덥네요. 좀만 더워요. 히터 꺼도 되겠죠? 네, 엄청 덥네요. 돈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경매 공부를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경매 절차에서 설정의 목적이 돈이 아닌 그 권리의 목적이 돈이 아닌 권리는 낙찰자한테 부담이 승계되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수업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경매라는 것은 남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켜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팔아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돈 만들려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돈 만들려고. 그러면 더 궁극적으로 가서 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채권자들한테 배당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좀 단어로서 정립을 해보신 적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남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한다. 왜? 돈 만들려고. 그럼 돈을 왜 만드느냐? 채권자한테 배당해 주려고. 그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경매 절차에서 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들 중에서 설정의 목적이 돈인 거는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팔아서 돈 만들었으니까 그 돈으로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경매 절차에서 만족시켜줄 수가 없고요. 만족을 못 시켜줬으니까 매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소시키지 않고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낙찰자한테 부담을 승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된다.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B가 이 사례가 아니고요. 새로운 사례를 볼게요. B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C가 가등기를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B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A한테 돈을 꿔주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고요. 원리금이 상환이 되지 않으면 B는 당연히 A를 상대로 저당권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실행을 하게 되면 경매가 개시돼서 B의 신청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개시가 될 거고요. 요랬을 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 가등기는 설정의 목적 자체가 금전이 아니니까 경매되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되는 본질을 갖고 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수되는 걸로 그냥 처리를 하겠다. 근데 저당권은 목적 자체가 돈이니까 소멸되는 걸로 처리를 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요 저당권자가 큰 손해를 봐요. 그죠? 왜 손해를 보냐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다시 말해서 B가 A한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이 부동산 상에 아무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등기부 깨끗하네. 아무 권리도 없네. 그래서 담보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A가 내 채권을 만족시켜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해서 내 채권 정도는 다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돈을 빌려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2년 후에 가등기가 설정이 됐고요. 원리금이 상환이 안 돼서 경매 신청했더니 얘를 인수시키겠대요. 얘는 돈이 목적인 애가 아니라서 인수시키는 게 맞아.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얘가 손해를 보죠. 왜 손해를 보느냐? 우리가 입찰자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가등기가 인수된다. 낙찰자한테 그 부담이 승계된다.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C 가등기 채권자가 본등기를 쳐버리면 내 소유권 잃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등기가 살아남는데 그래서 낙찰받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아무도 낙찰을 안 받게 되면 결국에는 저당권자 B한테 배당해줄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B는 너무 억울하죠. 내가 돈을 꿔줄 때는 가등기 없었는데 내가 설정한 이후에 가등기가 생겼다고 걔를 인수시켜서 내가 채권을 회수 못하게 됐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본질적으로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부담이 있는 그런 등기입니다만 이런 경우 소위 말하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우리 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저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죠? 좀 이따 좀 더 깊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이 가등기가 항상 우리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할 때 문제가 많아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저당권에 대해서 이 저당권 경매 낙찰받으면 저당권 이거 소멸되나요? 인수되나요? 가압류 소멸되나요? 인수되나요? 이런 질문이 없는데 가등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담보가등기 얘기를 할 건데 이제는 이 상황에서 A가 B한테 주택을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게 아니고요. B한테 돈을 빌리러 갔어요. 지금 돈 좀 꺼주세요. 그러고 B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이럴 때 B가 설정하라고 만든 물건이 우리 민법상의 저당권이죠. 그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고요. 만약에 원리금을 약속된 대로 상환하지 않게 되면 B는 이 저당권을 실행할 거고요. 그러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이 주택은 경매될 것이고요. 그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저당권을 만들어 준 건데 B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A한테 나 저당권 안 하고 뭐 할래? 가등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가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가등기.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안 하고 가등기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약정한 대로 약정한 금액을 약정한 기간 내에 상환을 하면 당연히 약속대로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지만 상환을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B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해야죠. 준비 절차 시간 오래 걸리죠. 낙찰받고 배당받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죠? 이러니까 가등기를 친 거고요. 이거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를 쳐버리면 그냥 바로 이 집을 땡겨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본등기 침으로 인해 가지고 받을 돈 대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가져오겠다. 이겁니다. 이게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돈을 물건으로 대신 받는 내용으로 담보권을 설정했다.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을 하고 바로 본등기를 쳐서 물건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주택이 시가로 한 10억 정도 하는데 꿔준 돈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3억 정도밖에. 그런데 본등기 치면 10억짜리 주택을 그냥 가져와 버리죠. 그죠? 이게 B한테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거고요. A 입장에서는 나는 3억만 주면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3억이 없어서 10억짜리 집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발효가 되는데요. 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 가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담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채권자 B는 대부분 누굴까요? 사채업자들이겠죠. 그죠? 사채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남의 재산을 조금 뺏어와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양도담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니 이거 양도담보 하지 말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럼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여놓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좋다.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대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것까지는 용납해 주겠다. 그런데 원리금이 상환이 안 돼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칠 때는 물건의 가액과 실제 채권액의 차액인 요 사례에선 7억이 되겠죠. 7억을 지급해라라는 겁니다. 7억을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가져와라. 이 내용입니다. 요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이득은 취하지 말라. 요 내용이 가담법의 아주 핵심 내용이고요. 요때 7억 청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7억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을 받아오는 절차, 요거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가 얘기를 할 때 가등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소유권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 가등기는 반드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 다 가등기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만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입법 취지 자체에서 가등기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매매 예약을 담보하라고 만들어 놓은 가등기를 편법으로 쓰니까 오케이, 그 편법까지 인정해 줄게. 요게 담보 가등기의 개념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게 가등기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매로 어떤 부동산이 매각이 될 때 그 부동산 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을 매각과 동시에 효력을 부정해버릴 것이냐, 다시 말해서 소멸시킬 것이냐, 그대로 존속시켜서 낙찰자한테까지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인수와 소멸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핵심, 시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그죠? 돈이 목적인 권리는 본질적으로 소멸이 되고요. 돈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들은 본질적으로 인수된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원래는 돈이 목적이 아닌 건데 얘가 지금 돈이 목적인 권리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설정한 겁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네가 꺼간 돈 안 갚으면 그 돈 대신 물건으로 받을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돈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권 가등기는 인수되는 본질을 갖고 있지만 담보권 설정, 담보를 위해서 설정한 가등기는 소멸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B가 A한테 돈을 꺼주면서 야, 네가 돈 안 갚으면 이 집으로 주택 땡겨 올 거야? 라고 설정하면서 저당권이 있는데도 이걸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정을 하느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소유권 가등기라고 얘기하는 그 가등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찰자들이 봤을 때는 이 부동산이 지금 경매가 돼요. 근데 가등기가 선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가등기가 후순위로 내려와 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말소기준 권리, 돈이 목적인 권리, 뭐 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설정 또는 집행하는 대표적인 등기들이 있죠. 이 말소기준 권리들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가등기라고 한다면 얘가 소유권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돈이 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멸할 것이고요. 소유권 가등기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인수되는 본질을 갖고 있지만 얘 말소기준 권리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시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가등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조건 소멸이에요. 제가 감히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조건 소멸이에요. 문제는 선순위로 올라와 있는 가등기가 문제인데 요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인지 라고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구별의 실익은 엄청나게 큰데 내가 낙찰 받았을 때 가등기가 살아서 그 부담이 나한테 올지 아니면 죽어서 안전할지 이거에 대한 판단인데 구별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법원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겠죠. 봐가지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있네 라고 판단이 되면 경매법원이 그 가등기 채권자한테 최고소를 보냅니다. 그 최고소의 내용은 뭐냐면 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해 놓네. 이거 지금 경매되는데 네가 갖고 있는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니 담보 가등기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유권 가등기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걸로 봐서 그냥 인수되는 본질 그대로 그 매각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나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꺼준 돈은 3억 원이고요. 그동안 이자가 얼마 붙어서 총 받아야 될 채권 금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채권계산서를 첨부를 해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오케이 너는 담보 가등기 그럼 이제부터 뭘로 보겠다? 저당권으로 보겠다. 요겁니다. 요거 때문에 가등기가 뭐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등기에 대한 예약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그 등기법에서 만들어 놓은 게 가등기고요. 우리 민법에서 돈 꿔줄 때 금전채권을 담보하라고 만들어 준 게 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돈 꿔주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안 하고 요걸 설정하니까 요거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놓겠다. 이래서 만든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